저랑 같이 편집 배워보실게요. 위에 메인 메뉴에 보시면 편집 효과라고 있습니다. 네, 편집 효과 누르시면요. 여기 동영상 효과와 신체 효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체 효과는 인물 전신이 나와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인물을 여기서 AI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뭐 인물의 특정한 부분을 왜곡해서 좀 재미있는 효과를 적용을 하거나 뭐 번개문이나 눈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레이저 빔, 네, 머리 위에 그 머리띠를 쓴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합성들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효과가 주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효과들은 장면 자체에다가 먹일 수 있는 효과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면 자체에 끌고 와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후광 흐림이란 효과, 약간 선명한 영상에 뽀샤시한 느낌의 블러를 쳐주는 거죠. 이 효과를 한번 선택을 해봤더니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몽글몽글한 빛이 번지는 느낌의 효과예요. 야경 그림에다가 섞거나 사진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필터랑은 다른 게 필터는 색감을 조정하는 거고요. 지금 이 효과는 효과 자체가 동적입니다. 그 옆에 고장난 카세트란 효과는 보이시죠? 옛날 영상 느낌을 주죠. 네, 이렇게 영상 자체의 효과를 얻고 싶을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모자이크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뭘 썼냐면, 이게 픽셀 그림이란 효과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모자이크 할 때 활용하시면 좋고, 여기 모자이크라는 효과가 있긴 한데, 색깔이 가미돼 있어서 조금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보다는 모자이크 효과를 넣고 싶다면 픽셀 그림이라는 효과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이 화면 프레임을 왜곡하는 렌즈 효과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을 하실 때에는 여기 효과를 끌고 원하는 클립에다가 가져가시면 돼요. 마우스를 떼시면 적용이 됐죠? 지금 편집 효과 땡땡 후광 흐림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그 별무늬 옆에 편집 효과, 후광 흐림, 편집 이렇게 효과가 먹여진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생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이 됐죠. 자, 일부만 적용하고 싶을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후광 흐림 효과를 가져가는데 이 영상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효과창에다가 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가니까 효과 트랙이 자동으로 생겼어요. 여기 보면 트랙이 영상 무늬가 아니라 별 모양이죠. 이게 효과 트랙입니다. 자, 이렇게 얹고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흐릿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늘에 있을 때만 흐릿했다가 내려올 때는 다시 원래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만 적용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구간만. 자, 재생을 해보니까 네, 그렇게만 적용이 되죠. 또는 아래 내려왔을 때 블링블링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거를 위치로 옮겨서 이 구간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늘에선 선명하다가 내려와서 길이 보일 때 갑자기 블링블링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구간 적용을 하고 싶으실 때는 별도의 효과 트랙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위에 얹어주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전체 적용을 하실 때에는 그냥 해당하는 효과를 끌고서 그 영상 클립에다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도, 오른쪽에 세부 정보에 보시면 강도와 속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좀 작게 보이게 이 정도로만 간소하게 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메인 메뉴에서 스티커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굉장히 다양한 스티커들이 보이죠? 이 스티커는 어떨 때 활용하냐면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그냥 영상 안 올리고 말풍선을 단다거나 이런 아이콘들을 달아서 그날 기분을 간편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SN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스티커들도 있지만 기왕이면 영상 편집하실 때 여기서 편리하게 이용하신 뒤에 뭐 자막과 함께 달아서 적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캡컷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티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시는 표현들을 즐겨찾기를 통해서 이렇게 별로 표시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오른편에 모니터 창 보시면 고양이, 네, 이 고양이
위에 스마일을 하나 넣어볼게요. 햇님 귀엽네요. 햇님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즐겨찾기 등록했고요. 여기 스티커 바로 아래 즐겨찾기 누르시면 제가 즐겨찾기 한 아이콘들이 보이죠? 네, 요 햇님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님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넣는 거는 똑같아요. 넣을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 위쪽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때문에 얘가 하나 더 있는데 얘가 모자이크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의 편집 영상은 여기 아래쪽에 기본 트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 위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끌고 바로 위에다가 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 역시 자기 독립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의 트랙 무늬가 나오죠. 이게 이제 스티커 트랙이란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편집 효과 넣었을 때 별 무늬가 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아이콘 무늬로 트랙이 만들어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스티커가 들어갔는데 너무 크죠? 그래서 일단 이 고양이 머리 위에 해가 조그맣게 뜨게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요만큼만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스티커 길이도 이 고양이가 등장하는 부분 내내 나올 수 있게 길게 늘려줄게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가 혼자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이 햇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고양이를 가운데로 찍다 보니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햇님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저는 햇님을 지우고요. 나비를 통해서 이번엔 움직임을 가미한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트래킹 기능입니다. 트래킹은 움직이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고 특정한 부분을 이미지를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먼저 나비를 이렇게 위쪽에 별도의 트랙으로 적용을 하고요. 지금 이걸 위로 적용하는 이유는 나비 머리 위에 띄울 건데요. 여기 뒷부분에 모자이크가 나와서요. 모자이크 위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자, 스티커를 적용했다면 원하는 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스티커의 길이도 지금 이 고양이가 나오는 만큼 길게 뺐어요. 자, 그러면 이 고양이가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움직일 건데 그 움직이는 동안 이 나비도 고양이 머리 바로 위에 뜰 수 있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트래킹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스티커가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여야 할 클립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 트래킹 눌러주시면 모션 추적이라고 있죠. 네, 그걸 누르시면 지금 모니터 창에 이렇게 노란색 네모칸이 뜹니다. 이 네모 안에 움직이는 대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네모 전체를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서 저는 고양이 머리에다 한번 맞춰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향이라고 나오는데요. 방향은 포워드와 백워드가 있는데 포워드는 제가 지금 서 있는 부분 앞쪽으로 인 거고 백워드는 이 뒤쪽으로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구간을 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둘 다로 했어요. 그리고 확대와 거리가 있습니다. 개체 추적 따라가기라는 기능을 여기 이제 요 구간을 얘가 인식을 해서 거리를 정해주거나 이 머리 크기가 커지면 얘도 같이 확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둘 다 끄시거나 켤 수 있는데 저는 거리는 그냥 두고요. 확대만 조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켜두면 얘가 머리가 크게 보이는 순간 얘도 더 커지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요. 지금 여기서 둘 다를 설정했기 때문에 포워드 먼저 하고 백워드는 나중에 샘플링이 됩니다. 지금 트래킹 샘플링을 하고 있죠. 나비가 계속 고양이 머리 위로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제가 얼굴만 인식을 시켰는데 고양이 전체가 인식이 되어버리네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샘플링이 다 됐네요. 트래킹 완료 메시지가 뜨시면 재생을 모니터에서 한번 해볼게요. 마치 고양이가 나비를 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사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는 거죠.
이 스티커 기능을 하나의 장면, 하나의 스티커만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스티커를 여러 개 복붙해서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스티커를 얹어서 이렇게 말풍선 안에 있는 이런 효과들을 누릴 수도 있겠죠. 이 말풍선을 한번 이 나비 옆에다가 한번 같이 걸어 볼 건데, 이번에는 나비의 트래킹을 걸어도 되는데요. 트래킹 기능을 쓰기보다는 그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 수동 효과를 우리가 키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키프레임을 한번 활용해서 나비 옆에 말풍선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스티커를 적용해야겠죠? 네, You are so cute라는 이 스티커를 나비 위에다가 얹어보고 나비와 동일한 길이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기본 크기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나비가 말하는 것처럼 하려면 이렇게 나비 왼편에 이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와 크기를 먼저 기본값을 조정을 해주시고요. 크기와 위치가 거의 유사한데 약간 이런 디테일들 여기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얘가 나비가.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맞게 한번 동선을 만들어서 말풍선을 조정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장면에 들어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스티커 기본 효과로 가볼게요. 이게 만약 사진이라면 사진 기본 효과에 가시면 되고, 동영상이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다이아몬드 점이 보이세요? 자, 이 키프레임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건 값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에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라서 뭐 20%라는 확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자리를 가로와 세로축으로 만들어서 그 점을 얘기하는 거고, 회전도 이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은 0도를 그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조정하면서 이 점을 찍어 나가는 것이 키프레임 조정입니다. 키프레임을 조정함으로써 지금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위치값만 조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회전값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한번 봐야 돼요. 어디부터 조정이 필요한가? 지금은 괜찮죠. 근데 이제 이 구간, 여기에서 넘어가는 구간에서 말풍선 위치가 달라지죠. 이 부분 잡아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일단 점을 하나 찍습니다. 위치 부분에 한번 점을 찍고요. 지금 얘는 이 값을 기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값. 여기가 조정이 필요한 값이에요.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점을 먼저 찍어요. 찍고 나서 여기 보면 이 막대기를 기준선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여기 값을 먼저 조정을 해요. 지금 가로값은 x값이거든요. 가로값이 조정이 된 겁니다. 가로값을 조금 내리거나 올려볼게요. 지금 내리니까 지금 제가 가로값을 마이너스로 더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말풍선이 원래 위치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찍은 점과 그 옆에 이동한 점이 있어요. 원래 값은 이 값이에요. 그리고 약간 말풍선을 이동한 값은 요 값인데 지금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나비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격을 봐가면서 조금씩 말풍선 값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타임라인으로 와서 막대기를 아주 살짝씩 제가 지금 미세하게 손으로 클릭하면서 조정하고 있어요. 네. 너무 또 멀죠, 이 부분은. 이건 좀 더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위치 값에 점을 찍고, 막대기 움직이지 말고, 자, 위치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값을 더 줘야 돼요. 위치에서 화살표 위로 조금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 점에서부터 지금 점까지를 한 번 더 드래깅을 해주면서 영상을 재생해 봅니다. 괜찮은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도 이 나비의 움직임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나비가 화려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여기 있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거기에서는 회전을 돌려볼게요. 이번엔 회전을 만져볼 건데요. 기준값을 먼저 하나 찍어줍니다. 지금 0이죠. 0인 값을 하나 찍어줘야 돼요. 이게 어디가 되든 뭐 맨 앞이든 아니면 바로 전점이든 지금점이든 찍어줘야 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그 다음 나비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한 두 바퀴 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움직임이 끝난 부분에 회전값을 한번 먹이고요. 여기 회전값을 360도가 아니라 두 바퀴 돈다는 건 720 값을
적용하고 만약에 거꾸로 돌기를 원하면 마이너스 값을 붙이시면 됩니다. 적용한 뒤에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그 바로 전 점에서부터 제가 드래깅 한번 해볼게요. 자, 도는 거 보이시죠? 두 바퀴 돌았습니다. 똑같은 점에서 회전값과 위치값과 확대값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적용된 키프레임은 모두 여기에 그냥 이렇게 흰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점에 어떤 값이 얼마나 적용돼 있는지 그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요. 해당하는 점에 일단 막대기를 갖다 두는 거. 그러면 그 위치에 나와 있는 점에 뭐뭐를 조정했는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점에는 지금 육안으로 타임라인 상에서는 하나의 점이 찍혀 있지만 위치값의 크기값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확대 부분이랑 위치 부분이 같이 조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점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다음 점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막대기를 천천히 움직여서 다음 점으로 가게 되면 자석이 쫙 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두고 점을 선택을 하시면 다시 우측 위에 활성화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가 보이시죠? 파란 점으로 보이는 것. 지금 여기 위치값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도 위치값이 있었고 뒤에도 위치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값이 포함된 점들이 있다는 것을 뭘로 표시해주고 있냐면 여기 보면 꺽쇠가 있죠. 왼쪽 꺽쇠는 바로 앞에 있는 점으로 바로 가고요. 오른쪽 꺽쇠는 뒤에 있는 점으로 바로 갑니다. 지금 회전점 같은 경우는 앞에 점은 회전점에 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값은 있으나 앞엔 회전값이 없어서 왼쪽 꺽쇠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뒤로 가보면요. 이제 회전값이 생기죠. 이 뒤에 값은 회전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마다 어떤 점들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점의 위치를 좀 옮기고 싶어요. 땅으로 내려와서부터 얘가 돌았으면 좋겠어요. 이 점을 잡고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수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하지 않는 구간의 값을 지우고 싶으시다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삭제를 누르셔도 되고요. 같은 값의 점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동일한 값을 여기서 복사해서 넣었거든요. 컨트롤 V를 눌렀어요, 요거는. 자,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서 넣는다는 건 지금 이 구간에는 값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 말풍선에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말풍선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대신에 다른 주변의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값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값의 점을 하나 더 찍어주는 방법이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키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 자막 편집이 시작됩니다. 먼저 텍스트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인, 그리고 아웃 부분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쌤의 미디어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